지금 밖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다 젖었을 거고요. 지금 정도면. 따라서 내일 뭐 몇 시까지 비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젖은 환경에서 불을 키워내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 토막을 이용해서 불을 키워내는 거, 그리고 젖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부식kit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거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환경에서는 말 그대로 주변에 땔감이 될 만한 것들이 다 지금 젖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뭇잎조차도 젖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당연하죠, 라이터가 불 피우기 제일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라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잘 안 붙습니다. 그죠? 불도 세게 해볼게요. 불 꺼져버리죠. 어떤 분들은 라이터에 뭐 주변에 나뭇잎을 이렇게 태우면 되지 모르는데,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취 오는 상황이죠. 그 정도 상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도 왜 나머지 예상치 않은 악천을 만났거나 지금처럼 고립된 상황에서 뭐 불을 꼭 피워야 되는데 주변이 완전 젖었거나, 아니면 뭐 서해나 남해 밀물 썰물의 어떤 변화해 가지고 고립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가까운 섬으로 이탈해야 됩니다. 다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물이 갑자기 들어온 바람에 여러분들이 고립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근방에 가까운 섬을 일단 먼저 피했다가 물이 빠지거나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뭐 하루를 버티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방법을 쓰는데, 그때 몸이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불을 피워야 되는데 고립된 상황에서는 이런 나뭇잎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암석지대나 암벽지대 또는 아니면 그 섬에 고립된 그 지역에는 떠내려온 나무 조각들 이런 것들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암석지대에 고립됐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주변에 부식킷을 만들어서 라이터를, 여러분 뭐 대부분 보니까 라이터는 다 챙긴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댓글만 보면 라이터 안 챙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라이터 다 챙겼기 때문에. 그럼 라이터로 불 피워야 되는데, 그 바다, 섬 이런 쪽 암벽 지역에 이런 나뭇잎 구하기도 쉽지 않죠. 주변에 완전히 어떤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럴 땐 또 절벽을 타고 가야 될 수도 있고 위험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들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에는 적용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주변이 다 이렇게 젖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피우냐고요. 불 붙은 거 같죠? 떼면 꺼져버립니다. 떼면 꺼져버려요. 왜? 다 젖었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이걸 계속 이렇게 일반적 라이터로 계속 불을 가열을 한다 그래도 라이터가 과열돼서 라이터의 쿨타임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라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가열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붙은 것 같죠? 뗍니다. 안 붙죠? 안 붙는다고요. 자, 떼고 안 붙습니다. 이런 상황들 대비해가지고 나무 한 토막으로 불을 키워내는, 나무 한 토막을 부식기수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봅시다. 사실 비가 이렇게 막 내리는 상황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타이밍이 또 안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또 비가 또 확 내리면, 비가 내린 중에 제가 시간이 잘 맞으면 내린 중에 그런 상황에서 불을 키워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런 상황, 젖은 상황, 그 다음 뭐 여러분들이 뭐
섬에 갔는데 고립됐는데 그 지역에 떠내려온 나무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상정해서 지금 이 기술을 배워둘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일반적인 상황만 생각하면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뭐 파이어스틸에 왜 써야 되느냐 얘기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그냥 나뭇잎 모아가지고 태우면 되지.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또 썩은 나무 얘기하는데 썩은 나무가 오히려 그 비가 왔을 경우 흠뻑 더 젖습니다.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썩은 나무는 물을 더 많이 먹어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그거 쪼개봐야 안에 물이 다 스며들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그 외에 뭐 여기 소나무가 있다면 소나무의 송진이라든가 그 소나무의 우리가 말하는 관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그런 방법을 써도 돼요. 지금처럼 소나무가 없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립된 지역 자체가 암석 지역이고 해변가 바닷가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방법으로 불을 키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런 방법을 알아두고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이터로 불 피우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뭐 자잘한 장가지에다가 불을 막 바로 피우려고 하는 분들인데 마찬가지예요. 주변이 완전 흠뻑 젖어 있는 상황,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장가지 자체가 안쪽에 수분을 많이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자체 당연히 붙지 않죠, 이런 거. 그래서 장가지를 모아서 불 피우겠다. 안 됩니다. 장가지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다고요. 붙은 것 같죠? 떼겠습니다. 꺼져버립니다. 라이터의 불이지 얘가 불이 옮겨 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스 요분이 지금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라이터를 오래 켜다 보면 과열돼가지고 기능이 작동이 안 됩니다. 일시 기능 정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주변에 있는 거 젖은 거 나무 장가지 나뭇잎이든지 막 모아서 이렇게 불 피우는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맑고 깨끗하고 바람 한 점 안 부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이 젖지 않았다 그러면 뭐 나뭇잎이든 장가지는 갖고 와서 이렇게 라이터로 불 피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 안쪽이 다 젖었죠. 장가지가 완전 물 다 먹으면서. 자, 이렇게 또 썩은 가지들의 문제가 뭐냐면 썩은 가지들은 오히려 밀도가 낮아가지고 스펀지처럼 물을 완전히 머금고 있어요. 완전 머금고 있습니다. 이걸 바스라뜨려서 여러분들이 잘게 부신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여기 안에서 비가 안 나오고요. 이것도 그냥 잘라버려야죠. 아니. 이게 오각수 아니야? 어떤 분은 이 썩은 가지 안은 불이 쉽게 잘 붙으니까 그렇게 쓰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무가 썩어버리면 물을 더 스펀지처럼 더 많이 흡수합니다. 밀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보시다시피 이런 안에 썩게 되면 겉은 마른 것 같지만 안에는 물을 다 먹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불이 잘 붙는다고 얘기하는데 불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라이터로. 붙죠?
불 안 붙죠. 안쪽에 거 쓴다고 해도 오히려 썩은 나무는 비가 내려서 주변이 완전히 젖을 정도가 되면 얘도 물을 엄청 먹습니다. 물을 먹기 때문에 똑같이 젖어버려요. 그런 좀 마른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썩은 나무 안쪽을 부스러기를 이용하면 좋죠. 근데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가열해서 불이 붙어야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식기시 대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다가 옮겨 붙일 정도의 여론을 만드는데 안 되죠. 썩은 나무가 좀 상상하고 다릅니다. 그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더 큰 썩은 나무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다 젖었어요. 다 젖었다고. 자, 이걸 뭐 부스러뜨려 가지고 이걸로 불을 붙이면 잘 붙는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썩은 나무 안쪽도 물을 더 잘 먹습니다. 스펀지처럼 스펀지를 더 잘 먹습니다. 이걸 가공 없이 이렇게 뭐 여기다 불을 피우겠다? 불 안 붙죠? 불 안 붙는다고요. 아니, 더 부드러운 걸 파보겠습니다. 더 부드러운 거를. 아주 부드럽죠? 아주 안에 부드러운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물을 많이 스펀지처럼 많이 흡수한 상태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의 얘기죠. 특별한 개인의 의견이긴 한데, 자, 이렇게 쪼갰습니다. 불 붙여볼게요. 썩은 나무 안쪽에 있는 그 부스러기입니다. 안쪽에 있는. 자, 이 정도 되면 불이 붙어야 되겠죠. 이 정도 시간을 줬으면. 붙습니까? 안 붙는다고요. 왜? 물 다 먹었어요. 스펀지. 흘러내리는 물들이 타고 내려가면서 나무에다 흡수돼 버린다고요. 특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안 썩은 나무가 물을 덜 흡수합니다. 근데 썩은 나무는 그 틈이 많고 스펀지처럼 물을 이 나무의 이 섬유질이 스펀지처럼 바뀌었어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지금 짜내면 물 나올걸.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습기가 쫙쫙 물려 나옵니다. 쫙 여기 물기 보이죠? 물기 보이죠? 물기. 네. 안쪽에서 분명히 깊은 안쪽에서 지금 제가 빼낸 거예요. 보면 물기가 있다고요. 이 물을 머금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니 어떤 분이 이 비가 오면 썩은 나무 안쪽을 파가지고 그걸로 태우면 되지라는 분이 있는데 안 붙죠. 이 정도 되면 붙어야 된다고요. 안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붙으면 그게 제대로 된 부식깃이 아닌 거죠. 불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분이 상상적인 부분이랑 아주 단순한 어떤 아주 그 편협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 상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그게 정답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특정 하나를 정답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상황 중에 하나 이런 방식들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고 여러 방식 중에 하나라고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 특히 제가 직접 실제에 가까운 상황에서 사용해봤고 검증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썩은 나무의 안쪽에 있는 부분을 파가지고 그거를 불의 시작점 즉 부식기로 쓰겠다. 아니죠, 안 되죠.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변이 촉촉할 정도로 좀 적은 상황이지만 썩은 나무 스펀지처럼 오히려 물을 먹습니다. 근데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무가 어떤 바위 아래쪽, 바위 안쪽에서 보호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곳에는 또 나뭇잎도 말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위가 움푹 패인 그런 안쪽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쓰는 건 맞지만 단순히 디테일하지 않게 뭐 썩은 나무인 거 파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디테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려면 완전히 바위 안쪽에 비가 안 맞도록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이런 나무, 썩은 나무든 뭐 잣나무든 나뭇잎을 쓰는 거지. 노출되어 있는 나무에 이 안부분을 파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경험 자체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것밖에 안 된 겁니다. 실제 도움이 안 돼요. 보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남기고 싶거나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검증돼야 되고 본인이 직접 해본 거여야 되고 그 다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생존기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써먹을 수 없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덧붙이고 싶다 그러면 정보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그다음 근거와 함께 그다음 소개를 해주세요. 소개를 해주세요. 단순히 야씨 그거 뭐야 뭐 악철고 뭐도 뭐 썩은 나무 파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거 그거 쓰면 되지 뭐하러 그 짓거리 하냐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는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안 되는 방법이라고요. 젖은 상황에서 안 돼요. 그거는 마른 상황에서 되는 거고 주변이 마른 어떤 환경에서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썩은 나무가 바위 안쪽에서 완벽하게 보호되는 그런 지형에 있는 것을 끄집어 쓰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썩은 거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무 장가지 뭐 낙엽 같은 거 이미 말라 있는 거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일반적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대응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반적 상황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거. 라이터 쓰고 마른 거에 뭐 나뭇잎 불 붙이면 다 불 붙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상황들을 상정해서 하나씩 대응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자, 썩은 나무도 안 됩니다. 그죠? 비에 노출된 썩은 나무 안에 파내든 뭐 무슨 짓을 하든 중간에 뭐 뒤집어 까든 뭘 하더라도 보세요. 물기 보이죠? 물기 보이죠 여기? 물기 보이죠?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상상으로 여러분 생존 기술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분명 안쪽인 겁니다. 나무 안쪽을 껍데기 안쪽에 있는 판 겁니다. 자 이제 손 다 젖었죠. 근데 여기다가 불을 피운다고요? 불을 붙인다고? 불의 시작점 만든다고요? 이건 기술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아니에요. 자 그러면 비에 젖은 상황에서는 뭐 썩은 나무 안을 파가지고 한다니 뭐 그런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안 통한다고요? 이걸로 어떻게 불의 시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붙죠? 안 붙는다고요. 그럼 이걸 뭐 바스러뜨려서 바스러뜨리겠습니다. 바스러뜨렸습니다. 네, 안 붙죠. 그럼 부식깃이라는 게 뭐냐면 불의 시작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를 태우기 위한 게 아니고 그 큰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불의 여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그걸 부식깃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이 정도 됐을 때 불이 먼저 붙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좀 더 큰 거, 그다음 더 큰 나무를 올릴 수 있는데 불의 시작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 영상에서 어떤 의견을 이렇게 남기신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해본 거, 그다음 이런 방법도 좋다 소개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만 믿고 했다가는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이 안 붙어버린다고.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그걸만 믿고 따라갔던 사람은 아주 곤란한 상황,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얘기로 한 사람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실 때는 이 안쪽에 뭐 파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다시 가운데 있는 거 쓰겠습니다. 이거 여기도 습기를 머금고 있어요. 불의 시작점을 만들지 못한다고. 라이터를 이 정도로 불이 딱 붙는 게 우리가 말하는 부식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붙으면 이게 부식깃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 끄집어내서 집어넣는 그런 그 연료는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체가 불의 시작점을 만드는 민감한 부식깃이 돼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 상황에서 이걸 구해가지고 불 붙이세요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경험이나 상상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누구나 다른 거기 때문에 안 붙죠.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고요. 아주 깊게 들어가서 일부가 뭐 덜 마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마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습기를 머금고 있어요. 완벽하게 건조된 게 아니고 덜 젖었을 뿐이야. 그걸 불 붙인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직접 다 이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젖은 상황에서 어떤 걸 쓰면 되느냐?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방법을 쓰면 됩니다. 같이 뭐 젖었다 그래도 나무 한 토막 중에 이런 썩은 거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덜 썩은 나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걸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걸로. 이게 나무 한 토막이라 칩시다. 자, 오히려 덜 썩은 나무가 지금 여기 젖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젖었잖아요. 땅 속에 있었고 비 맞았고. 덜 썩은 나무가 표피를 제거하면 안쪽에 오히려 더 마른 부분이 많습니다.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보다 굵은 나무면 잘게 쪼개란 말이죠. 잘게 쪼개서요. 표피가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흡수합니다. 안 썩은 나무일 경우에는 표피만 거의 물을 흡수하고 안쪽은 밀도가 높아서 거의 안 젖은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젖은 부분만 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 젖은 부분이죠. 젖었다고요, 물. 나무 한 통으로 불피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표피를 다 제거하세요. 굵은 나무일 경우는 안을 쪼개면 더 심재 쪽이 더 건조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유리하고, 작은 가지도 표면에 표피를 제거하세요. 오히려 이것도 큰 나무가 좋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큰 나무가 훨씬 더 유리해요. 큰 나무를 쪼개는 방법이 훨씬 더 쉽게 부식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나무를 칩시다. 그래도 불만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걸 슬라이스나
패드 스틱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지금 마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덜 젖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슬라이스를 만들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열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건조가 빨리 돼요. 그러면 좀 젖었지만 그냥 이 통째로 불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서 불 붙이는 시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얇게 베어내거나 슬라이스를 내거나 패드 스틱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열을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확장시킵니다. 쉽게 번진다는 얘기니까 빠르게 번지게 해줍니다. 좀 젖었다 할지라도. 이 대신 우리가 빨래를 넣는 이유가 빨래에서 덩어리를 해놓으면 아무리 햇빛이 있어도 안쪽은 잘 안 마르죠. 근데 빨래를 펼쳐버리면 표면적으로 넓게 하면 빨리 마른다고요. 그렇다고 뭐 태양이 여기만 집중하고 다른 곳은 집중 안 시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원리도 여기 똑같이 적용됩니다. 완전 젖은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덜 젖은 부분을 이렇게 얇게 표면적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면 빨리 건조되고 열도 빨리 공유한 거예요. 서로. 자, 아까 젖은 부분을 지금 패드 스틱으로 만들었어요. 먼저 얇게 슬라이스를 내도 좋습니다. 연필 깎듯이 그렇게 깎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요번에 라이터를 쓰겠습니다. 파이스틸 안 쓰고. 자, 이게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바람이 바람 좀 맞겠습니다. 불이 붙죠? 아까 여러분들 보여줬던 그 라이터 사용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분단 말이죠. 자, 보다시피 그래도 덜 마른 부분 때문에 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붙었죠. 그래서 이걸 여러 개를 만들어서 덩어리로 이렇게 크게 키워 놓으면 이 작은 열의 옆에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 얇기 때문에 금방 또 말라서 또 불이 붙습니다. 열을 공유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나무 한 토막으로 불 피우는 법은 이 성냥을 썼느냐 라이터를 썼느냐 파이어 스틸을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악천 이런 젖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슬라이스를 내고 단계적으로 장가지들 이런 것 준비해 놓으면 고개 불을 계속 옆으로 옮겨 붙게 해서 불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불을 제가 한번 키워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거 하루때인데 이게 다리 부분이 조립식입니다. 분리가 돼 있고 화망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예전에 일체형이라서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새로 사신 분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조립식 사시면 추천드려요. 텐트처럼 꽂으면 괜찮더라고요. 좋아? 이제 실제 야생 상황에서는 땅바닥이라든가 좀 더 안전한 곳에서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물 구성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좀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썩은 나무 이렇게 받쳐도 괜찮습니다. 플랫폼으로 밑에 한기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받쳐놓은 건 괜찮아요. 나무 두 개 굵은 것들을 이렇게 받쳐주면 괜찮아요. 썩은 나무도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썩은 나무를 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안에도 비가 오면 스펀지처럼 다 젖습니다. 다 젖었어요 지금. 다 물기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밑에 받쳐놓으세요. 바로 밑에 습기 한기도 차단하고 공기가 이 틈 사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원활하죠. 이렇게 해놓고 자, 보여드린 대로 제가 예전에 볼 때 나무 한 토막을 이용해서 이제 불 키워낼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요거 쓰겠습니다. 확실히 여기에서 비를 다 맞았겠죠? 굵게 손 좋은 거. 이거 쓰겠습니다. 쪼개입니다. 안쪽 바깥보다 안쪽이 더 건조가 덜 젖었기 때문에 그래서 쪼개는 겁니다. 안쪽 걸 쓰기 위해서. 근데 썩은 거는 안쪽도 물을 먹기 때문에 쪼개봐야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 한 통으로 불 피우는 것은 일반적인 나무 있죠. 그냥 그 안 썩지 않은 일반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마른 가지는 아니죠. 젖었지만 이게 바스라지는 그런 썩은 이런 바스라지는 이런 나무를 쓰면 안 됩니다. 나무 쓰면 안 돼요. 안 바스러지. 덜 썩은 나무 쓰면 덜 썩은. 그리고 보통 쪼갭시다. 자, 얘도 지금 아니다 젖었어요. 네, 젖었습니다. 조피도 표면은 젖었습니다. 근데 안쪽이 썩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도가 높아서 물이 많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요걸 쓰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보겠습니다. 더 잘게 또 쪼개는 거예요. 장가지들은 또 여기 장가지로 쓰는 겁니다. 불이 옮겨 붙을. 그 중에 쪼갠 젖은 거 그 중에 안쪽 바깥은 제가 변해라고 했죠. 그것도 여기 놔두면 연료가 됩니다. 나중에 열에 의해서 마르기 때문에. 표피는 젖은 껍데기 부분은 변해서 자 이제 요걸 슬라이스 내는 겁니다. 좋긴 했어요. 좋긴 했지만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주면 빨리 열을 공유하고 빨리 건조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슈죠. 또 모아두고 그만둡니다. 모아두고
이걸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많이 모아두고 많이 만들어 놔야지 비록 좀 젖었지만 열이 금방 확산되고 또 젖은 부분이 금방 마르면서 탑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악천후 상황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대충 뭐 조금 준비해서 불 태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얇은 패드 스틱이나 슬라이스, 그다음 장가지 약간 굵은 가지 이런 식으로. 이거 버리지 말고 놔두고. 사실 얘도 안쪽이 좀 적긴 했습니다. 지금 축축해요, 축축해. 하지만 그 축축한 것도 밀도가 높으면 이렇게 패드 스틱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금방 말라요. 껍데기는 버리세요. 옆에다 놔둬도 뭐 하긴 하겠지만 껍데기는 벗겨야죠. 수분을 많이 먹은 거기 때문에 껍데기는 외곽 쪽으로 젖었다. 이렇게 놔두면 타긴 탑니다. 자, 다시 표피 안쪽에 있는 걸 또 슬라이스. 썩은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썩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적긴 했지만 안쪽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이 안까지 침투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패드 스틱으로 만들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패드스틱입니다. 슬라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패드스틱을 넣은 거예요. 젖은 거품을 제거하고 장가지들을 패드스틱 하나만 더 만들어서 불을 피우겠습니다. 저기 끼고 자, 또 자, 젖은 나무까지 안쪽을 지금 페더스트로 만들어서 얘로 불을 키워내겠습니다. 원래는 주변에 좀 장가지들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냥 젖은 것도 괜찮습니다. 젖은 거지만 장가지들도 스탠바이 해놓고 약간 좀 굵은 가지도 좀 젖어도 괜찮아요. 스탠바이 해놓고 원래 이보다 더 많은 게 좋죠, 실제 상황에서. 불 붙여보겠습니다. 라이터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라이터가 이 정도에서 불이 붙어야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가지 올리고 부른 건 여기까지 나와서 불씨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왜 모든 게 다 건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씨만 만들어 성공합니다. 그러면 산소만 주입하면 불씨에서도 불이 살게 되고 건조가 되면서 또 태워오게 돼요. 열을 공유하면서 자꾸 건조가 된다고요. 보세요? 젖었지만 장가지를 올리면 얘들이
기본 만드는 불씨에 의해서 계속 건조가 됩니다. 그리고 타요. 떨어진 거 뭡니까? 좀 젖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불을 키워내는 거 하는 거, 불을 키워내는 거. 습하다 보니까 연기가 나죠. 하지만 아까 밑에 깔렸던 슬라이스에 또 불이 붙고 또 열을 공유해서 건조시키고 불이 붙고 확장되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씨가 생기면 산소만 주입하면 건조시키면서 태운다고요. 이러면 탄다고요. 그럼 젖은 환경에서 지금처럼 불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밑에 깔렸던 슬라이스랑 자잘한 나무들이 벌써 불씨가 다 붙었어요. 지금 산소가 지금 들어가면서 안에 불씨가 커졌기 때문에 바깥에 있던 젖은 것들도 지금 건조시키면서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이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밑에 깔은 젖은 나무를 할지라도 열이 위로만 가는 게 아니죠.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밑에 깔려있던 나무에도 열을 전달하는데 밑에 깔렸던 걸 좀 굵은 걸 써라는 이유가 그걸 써놓으면 이 숯이 되는 거, 큰 나무에 숯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젖은 나무를 밑에다 플랫폼 개념으로 바닥에다가 쫙 깔아두세요. 자, 불 붙었죠. 저희 뭐 그다음부터 요거는 뭐 그때 있는 스펀지 같은 거 써도 됩니다. 그때 있는 거 써도 돼요. 젖은 거. 근데 이거 처음부터 불 시작점으로 쓴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젖은 거 다 올려도 됩니다. 이런 젖은 나뭇잎 있는 거 올려도 돼요. 꺼진 거 아닙니다. 건조되면서 숯의 열기에 건조되면서 다시 또 불이 붙어요. 이렇게 해서 불을 키워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 제 그 영상 댓글에 그런 방법을 쓰면 불 못 키워내요. 자, 이게 다 지금 바닥에 젖은 겁니다. 이 정도 불빛은 괜찮습니다. 이제 막 주변 올려줘도 돼요. 다 젖어도 괜찮아. 꺼진 것 같죠? 아닙니다. 안에 불씨가 아주 강하게 살아있어요. 산소만 주입하면 불 올라옵니다. 자, 보세요. 아우, 힘들어. 계속 젖은 거 주변에다가 올려주고, 이런 젖은 거 젖었죠. 젖었다고 올려줘도 그냥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이 정도면 불씨면 불이 쉽게 끄지 않습니다. 꺼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지금 건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건조시키는 겁니다. 이 젖은 나무 가지를 열기에서 건조시킵니다. 그럼 결국 또 탑니다. 그리고 산소 한번 슉 불어넣어주고. 연기가 제품. 이렇게 해서 계속 불씨를 키워내는 거예요. 불씨를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 카메라가 또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젖은 나무를 막 올려놓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작은 가지 좀 불씨가 생기면 그 다음에 젖은 나무, 썩은 나무 아까 그런 것들 옆에다가 놔두고, 이게 또 지금 썩은 나무입니다. 아까 젖었던 썩은 나무예요. 이거 놔두면 건조되면서 탄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다 물을 이제 끓이면 되겠죠.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하면 됩니다. 카메라 이게 진짜 짜증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체온 유지를 하거나 구조가 올 때까지 버티면서 뭐 간단한 식기류가 있다 그러면 음식과 그다음 물을 이렇게 정수를 하거나 그다음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버티면 되겠죠. 이것이 악천후 상황에서 나무 한 토막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불을 키워내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쪽에 깔아놨던 젖은 그 썩은 나무들이 다 건져서 다 탔습니다. 좋은 불씨가 돼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젖은 나무까지, 젖은 나뭇잎을 올리더라도 불이 살아납니다. 이거 완전 젖었죠? 아이고, 완전 젖은 겁니다. 젖었죠? 올려야 돼요. 이 나뭇잎 다 젖은 겁니다. 젖었죠? 바닥이 다 젖은 겁니다. 이거 보고 싶습니다. 젖은 물을 싹 올려도 불이 다 살아납니다. 안에 불씨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건조시키면서 태워버립니다. 배터리가 또 나가는 바람에 제가 나중에 뭐 돈 열심히 벌어서 카메라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일부가 잘려버려서 젖은 큰 나무들을 테두리에 받쳐서 또 거기에 열이 전달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다 숯이거든요. 이게 숯입니다. 숯을 만들어 놓으라는 걸 지금 잘려버렸는데, 젖은 나무도 이렇게 불씨가 생기고 불이 붙기면 좌우측에다가 받쳐놓고 그릇에 올려도 되고, 지금처럼 큰 불씨를 담아두는 하나의 저장 도구죠. 큰 불씨가 생겼죠. 잔가지는 작은 불씨 생기지만 이 큰 나무에 불이 붙으면 큰 불씨가 생겨서 잘 안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만들어 놓으면 또 잔가지를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젖은 것들이라도 후 산소를 이렇게 불어내면 살려내버리는 거죠. 불씨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불 꺼진 거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아까 젖었던 나무죠. 안쪽에는 불씨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젖은 게 맞다 하면 그 건조식에서도 또 불을 옮겨붙게 하는 중요한 요령이 됩니다. 불씨가 이거 중요하죠. 마찬가지 아까 젖었던 나무지만 안쪽은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을 냅니다. 그러니까 젖은 것이 여기 맞다
맞닿은 다음에 또 건조돼서 열이 전달돼서 불이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 켜갑니다. 여기는 또 아직 젖어 있어. 여기는 젖은 나무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불 켜내면 아주 중요한 불씨 열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탄 것 같지만 다 불씨입니다. 엄청 뜨거워요. 여기다가 뭐 젖은 나뭇잎 올려놓는다고 해도 다시 불을 또 키워낼 수 있습니다.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소를 주입해주면 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붙여주고, 그리고 가까이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건조가 더 빠르겠죠. 산소가 계속 유입되면 젖은 나뭇가지나 나뭇잎도 건조되면서 또 불이 붙습니다. 열을 계속 공유시키는 거죠. 악취한 상황에서도 계속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건조가 됐다 싶으면 산소 쫙 불어주면 불이 타오릅니다. 가장 밑에 깔아놨던 제일 많이 젖었던 그 나무 기억나시죠? 나무 토막. 바닥에 깔아놨던 거. 얘들도 엄청난 불씨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아직 젖었어요. 아래쪽은 지금 아직 젖었지만 이쪽은 불씨가 아주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바닥에 젖은 거라도 깔아두면 윗부분이 이렇게 강한 불씨가 생겨서 그 위에 뭘 올리더라도 계속 열을 공유하면서 건조시켜서 불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악취원에는 바닥에 한기, 습기 차단뿐만 아니라 이런 불씨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깔아놓으세요. 이 스토브가 좋은 게 아래쪽에 열이 많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사각을 유지를 잘하면 불을 옮겨갖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네. 불을 옮겨갔습니다. 이런 스토브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자,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불씨가 없지만 아까 깔아놨던 주변에 젖은 굵은 가지도 다 숯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불을 켜고 싶다 그러면 장가지나 뭐 나뭇잎 젖은 거든 마른 거든 관계없어요. 주변에 있는 거 다시 올려주면 불이 다시 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을 살리겠습니다. 자, 이거 완전 젖은 밤나무 잎입니다. 아까 라이터라도 불 안 붙었던 그 밤나무 잎입니다. 불씨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이동이 가능해요. 이제 생존 상황에서 요 정도면 센 가지를 올려도 탑니다. 오히려 젖은 나무보다 센 가지가 훨씬 더 유용하죠. 물을 덜 머금고 있으니까. 바람이 분명히 막 저희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죠? 굵은가지 이렇게 불씨만 딱 붙여놓으면 계속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불을 키워놓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굵은 가지에 불씨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장가지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불을 키워내는 이유겠죠. 자, 이건 여기서 간벌대 생가지면 생가지. 이건 어제 비에도 젖었겠죠? 간벌대 생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 생긴 상황에서 이 정도 불질 살려놨다 그러면 생가지를 넣어도 됩니다.